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 2022년 1월 5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국에 계신 22,000분이나 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전국의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새해에도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개인회생 관련한 영상인데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지만 절차 진행 중에 내가 과연 어떤 결정들을 받게 되셔야 되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한 번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무려 4가지나 되는 결정을 받으셔야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이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결정, 과연 어떤 결정들이 있고 그 결정의 의미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단계부터 쭉 이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시고 나서 금방 받게 되는 결정이 있어요. 첫 번째 결정이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금지명령은 이름 그대로 법원에서 금지를 시켜주시는 결정인데요. 어떤 걸 금지시켜 주시느냐? 채권자의 독촉을 금지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기다리시는 결정일 수 있어요. 연체가 되시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독촉 문제입니다. 직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집으로 찾아오거나 해서 직장 동료들, 가족들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 이렇게 되게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금지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보통은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일주일, 길어도 보름 안에는 결정들이 다 나고 계세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물론 금지명령이 모든 사건에서 모든 분한테 동일하게 나는 건 아니에요. 금지명령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개인회생 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청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신청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최근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최근 채무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기각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의정부 같은 경우 이렇게 수석 보내는 법원들은 대부분 금지명령을 잘 해주고 계신데 지방에 있는 여러 곳 법원들은 금지명령이 많이 안 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편차도 일부 존재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받게 되는 결정,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개시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걸 개시하라는 의미일까요? 개시결정 전에는 우리가 제출했던 신청서에 대해서 선임되신 회생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시고 보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죠. 여러 차례 보정 공고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서도 이 개인회생 제출된 변제 계획안이 적정하다,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이다 라고 결정이 되시면 그때 개시결정을 내시고, 개시결정은 돈을 납부해도 좋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도 좋다. 그래서 개시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면 발생하는 효과는 첫 번째로는 변제금을 납부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 개시결정문이라는 것이 송달되어 오는데 거기에 내가 법원에 그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가상계좌 번호가 적혀서 오거든요. 물론 울산지방법원 예외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도 미리 이 가상계좌 번호를 안내를 해주셔서 변제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법원들은 다 개시결정이 나야만 계좌번호가 주어지고 그때부터 돈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시결정이 혹시 빨리 나지 못하고 많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이 개시결정이 난과 동시에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변제금을 어차피 내야 된다 생각하시고 모아두시면 좋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났을 때 한꺼번에 낼 상황이 됐을 때 그 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다. 이거 늘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부분 잘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제가 금지명령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100%가 다 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혹시 이때 금지명령을 기각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도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들이 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금지명령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보정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받게 되는 세 번째 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인가결정은 우리가 개시결정에서 받았던 그 내용대로 내가 변제 이행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채권자 집행기일이라는 날이 하루가 있거든요. 법원에 한 번 출석을 하시는데 이날도 잘 출석을 하셔서 그 의무를 다 하신 경우에 이때 나게 되는 결정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어찌 보면 돼요. 변제 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가결정이 나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용정보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인가결정 통보라는 것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채무불이행정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정보죠. 이게 삭제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 대신 공공기록정보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공기록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아직은 신용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낮게 유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이미 들어왔던 절차들이 중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실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압류나 가압류를 해제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인가결정이 나시면. 그래서 기존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있던 분들,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있던 분들은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 도움 없이 법원에서 간단한 몇 가지 서류를 발급해서 채무자 단독으로 압류,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풀어서 통장도 쓰실 수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가결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정 어떤 게 나왔을까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절차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납부하신 이후에 법원에 신청서 딱 한 장짜리거든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자세하게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고요. 내가 변제를 다 끝까지 완료를 잘 했습니다. 면책 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법원에 제출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보통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면책 결정이라는 게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면책 결정 꼭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변제를 끝까지 잘 수행하셔서 변제금을 다 내셨다고 하면 잊지 마시고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부탁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은 절차니까 본인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면책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면책 결정이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면책 결정 우리가 빠르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인가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로 통보가 가서 공공기록정보라는 게 등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공기록정보가 해제가 되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면책결정이 나면 역시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 통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야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공공기록을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신용까지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면책 결정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다 납부하신 이후에는 빠르게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총 4가지의 결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각각의 결정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새로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